지금 64주 연속, 이게 뭐 집주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64주 연속 지금 오르고 있고요. 또 하나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데 집값이 있잖아요. 그리고 전세가가 있잖아요. 오히려 전세가가 이 집값, 매매가를 넘어서는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이례적이고 일부 아파트인데요. 지금 화면에서 보지만 안산의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가 2억인데 전세가가 더 높죠. 3천만 원이 더 높다. 예, 관악구의 저 소형 평수이기는 하지만은요. 저런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는. 그러니까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왜 이런 거예요? 뭐 경제학 법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죠. 전세가가 왜 이렇게 오르냐? 마찬가지입니다. 전세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전세가는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 최근에 갱신된 임대차법 입법 시행 여기에도 이제 있으면서 전세가를 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특히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공급들이 굉장히 좀 딸리게 되면서 이 전세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.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세입자는 너무나 불안한 것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. 이른바 깡통 전세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마 뭐 높은 전세 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실제적으로 어떤 집이 있을 때 집주인의 책임은 그 집입니다.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전세가가 그 집값보다 높은 이런 상황에서 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,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것들을 뭐 너무나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하면 꼭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증여는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현재 서울 아파트, 서울 부동산의 큰 특징 두 개 하나를 꼽자면 하나가 앞서 얘기했던 거래 급강, 두 번째가 증여는 급증인데요. 실제적으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건 뭐 우리가 뭐 매매도 있지만은요, 뭐 분양권 거래도 있고 뭐 또 법원에서 경매 나오는 모든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래의 약 한 23%가 증여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. 8월 같은 경우에. 게다가 강남구, 강남 3구에서는 전체 이 매매 이런 집 손바뀐 거래 중에 절반, 한 45%가 증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. 실질적으로 증여 건수 7월 같은 경우에도 3,300건 이상의 증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증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할 정도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